안녕하세요. AI 코디니와 떠나는 로봇 여행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는 김규원입니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AI 코디니와 함께 떠나는 로봇 여행은 블록 코딩 프로그래밍 코디니 그리고 모듈형 로봇인 G큐브와 함께 다양한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하는 여행입니다. 짠! 우리가 여행할 지도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총 17가지의 여행지가 존재하는데요. 소프트웨어와 로보틱스 여행지 12개와 인공지능 여행지 5개를 여행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화면과 같이 다양한 여행지에서 다양한 로봇을 마주칠 수 있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인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여행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여행지를 빨리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본격적인 로봇 여행에 앞서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친구들인 AI 코디니와 G큐브의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함께 여행을 떠날 친구들과 친해지러 가볼까요? 자, 여행을 떠나요. 오늘의 랜드마크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여행지에는 AI 코디니와 G큐브와 핑퐁 로봇 이렇게 두 가지 랜드마크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와 함께할 첫 번째 친구 AI 코디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I 코디니는 인공지능에 특화된 블록 코딩 프로그램입니다. 블록 코딩이란 컴퓨터 세상에 사는 캐릭터나 로봇에게 블록들을 퍼즐처럼 쌓아 간편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또 블록들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코디니의 다양한 친구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며 화면의 왼쪽 위에 있는 사각형 실행화면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살고 있는 실행화면은 X, Y 좌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친구들의 위치를 가운데에 놓고 싶으면 X는 0, Y는 0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화면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블록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벤트, 인공지능 등 필요한 블록을 카테고리에서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 코디니의 더 자세한 활용 방법은 화면의 링크를 검색하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함께 여행을 떠날 두 번째 친구인 G큐브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G큐브는 큐브처럼 생긴 조립형 로봇이며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CPU라는 컴퓨팅 장치가 탑재되어 있고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노트북, 태블릿 등 여러 디바이스와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마다 도형이 각인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로봇을 조립할 때 조립 방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각 도형이 있는 면마다 역할이 달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하트 도형이 있는 면을 보면 노란색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큐브 하나당 버튼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도 이 노란 버튼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또 하트면에는 작은 동그라미 2개가 보이는데요. 이 동그라미들은 적외선 근접 센서이며 거리를 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면에는 하얀색 스템 모터가 있어 바퀴나 프로펠러 같은 링크들을 결합하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네모면을 보게 되면 얇은 LED 창이 있고 소리 센서, 온도 센서 등 다양한 외부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4핀 단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각도와 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이로스코프 센서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그만 큐브 안에 정말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얼른 코디니와 함께 G큐브를 사용해 보고 싶지 않나요? 하지만 G큐브의 매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만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G큐브는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링크들을 십자가나
모터에 부착하여 조립하면 핑퐁 로봇으로 변신할 수 있는데요. 로봇마다 연결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큐브의 각 면에 각인되어 있는 도형을 잘 확인하면서 조립하여야 합니다. G큐브가 변신할 수 있는 핑퐁 로봇들은 기본적인 자동차용 로봇인 미니카와 오토카, 관절형 로봇에 해당하는 원봇과 로봇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드로잉봇,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엔트봇, 청소를 할 수 있는 클리너봇 등이 있고, 이외에도 훨씬 많은 로봇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여행할 친구들인 AI 코디니와 G큐브를 소개해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디니와 핑퐁 로봇을 사용해 보러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코딩 모험을 하는 코디니 어드벤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접 코디니에 접속해 G큐브를 연결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해 볼 거예요. 우선 코디니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인터넷 친구입니다.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먼저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해 코디니라고 검색을 하고 화면과 같이 AI 코디니를 클릭해 코디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코디니 홈페이지에 접속을 완료하였으면 오른쪽 위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가운데 밑에 만들기 블록을 클릭합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코디니와의 첫 만남인데요. 가장 먼저 가운데 위쪽에 설정 메뉴를 클릭하고 블록 모양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모양을 스크래치 모양으로 바꿔줍니다. 앞으로도 모든 강의가 스크래치 블록 모양으로 진행되니 항상 시작 전에 스크래치 블록 모양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록 모양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X 표시를 눌러 설정 창을 닫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코디니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명령창에 있는 기본 명령들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살펴보면 시작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코디니 오브젝트를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이동시킵니다. 그 후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라고 전송을 하게 시켜놨습니다. 이제 코디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명령을 전달해 볼게요. 코디니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은 무대의 오른쪽 아래에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코디니가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움직이고 채팅창에 안녕하세요를 전송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나요? 그럼 간단하게 새로운 명령을 내려볼 건데요. 우선 이미 입력되어 있는 명령을 삭제시켜야 합니다. 이미 명령창에 들어와 있는 블록을 삭제시키고 싶을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휴지통으로 버려주거나 또는 원래 블록이 있던 자리인 카테고리 창으로 버려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브젝트 선택까지의 블록은 그대로 놔두고 그 밑에 이동 방향으로 50만큼 이동 블록부터 떼서 카테고리 창으로 버려주겠습니다. 블록 삭제가 완료되었으면 이번에 내려볼 명령은 코디니의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바꿔볼 건데요. 먼저 흐름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밑으로 스크롤하여 오브젝트를 100% 크기로 바꾸기를 가져와 10회 반복하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100%를 80%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흐름 탭에서 밑으로 스크롤하여 멈추기 1초 블록을 가져와 오브젝트를 80% 크기로 바꾸기 블록 밑에 붙여주세요. 1초를 0.2초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해본 코드는 오브젝트의 크기를 줄여주는 코드를 한 건데요. 그리고 잠깐 멈춰준 다음에 크기를 다시 키우러 가보겠습니다.
오브젝트 크기를 80% 크기로 바꾸기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우클릭하면 복제하기가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해 볼 거는 복제 하위 포함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밑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블록이 복제되게 되는데요. 이 블록을 멈추기 0.2초 밑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이번에는 크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100% 크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명령이 완성되었는데요. 명령을 살펴보면 코디니의 크기를 0.2초마다 작아졌다 커졌다 반복하게 하여 애니메이션 효과를 코딩해 본 명령어였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코디니에게 명령이 잘 전달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코디니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10회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코디니에게 명령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G큐브를 코디니에게 연결시켜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G큐브와 코디니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우선 명령창 상단에 있는 하드웨어 연결을 클릭해줘야 합니다. 그 후 밑쪽에 있는 아이프레임 모드를 클릭하고 하드웨어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핑퐁 로봇을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 블록이 G1부터 G4까지 4가지 블록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용할 큐브의 개수를 뜻하게 되며 이번 시간에는 G1을 클릭하여 들어가 보겠습니다. G1을 클릭하면 하드웨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 숫자 칸에 자신 로봇에 붙어 있는 숫자 스티커의 번호를 입력하고 커넥트 G큐브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62번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62번으로 바꾼 다음에 커넥트 G큐브를 눌러보겠습니다. 드디어 G큐브와 연결할 준비창까지 왔는데요. 이제 G큐브의 노란 버튼을 한 번 눌러 전원을 켜주고 한 번 더 눌러 블루투스 송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 창에 핑퐁이라는 글자와 번호가 나타나게 되고 사용하려는 큐브와 똑같은 번호를 찾아서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페어링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큐브에서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완료되고 큐브의 LED에 주황색 불빛이 나오게 됩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으면 하드웨어 창의 왼쪽 상단의 빨간 화살표를 눌러 하드웨어 창을 최소화시켜주고 방해되지 않는 위치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블록 카테고리를 클릭해 다시 명령창으로 돌아와 줍니다. G큐브와 연결은 완료되었지만 블록 카테고리에 G큐브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블록은 보이지 않는데요. 코디니와 연결된 하드웨어 명령을 내리는 블록은 따로 불러와 줘야 합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오른쪽 끝에 있는 하드웨어 블록을 클릭하고 사용할 큐브의 개수에 맞는 핑퐁 로봇 G1에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왼쪽 카테고리에 핑퐁 로봇 G1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오른쪽에 있는 하드웨어 버튼을 클릭해 하드웨어 창을 닫아줍니다. 자, 드디어 G큐브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G큐브의 출력 장치 중 하나인 모터의 사용 방법을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무대에 살고 있는 코디니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브젝트 선택 블록부터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블록 삭제가 완료되었으면 핑퐁 로봇 G1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모터를 시계 방향 0의 속도로 0도 회전하기 블록을 가져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밑에다가 붙여줍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 60의 속도로 90도를 회전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이처럼 모터가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하고 싶은데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네, 너무 간단하죠? 시계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바꾸면 모터를 반대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모터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블록 명령을 통해 로봇에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G큐브의 입력 장치 중 하나인 적외선 근접 센서의 사용법을 확인해 볼 건데요. 랜드마크 시간에 알아보았던 이 큐브의 하트면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두 개가 적외선 근접 센서입니다. G큐브의 모든 센서들은 값을 수로 불러올 수 있으며 코디니 오브젝트에게 그 값을 계속 말하게 하는 코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모터를 움직이는 블록을 삭제해주고 흐름 카테고리에서 밑으로 조금 스크롤하여 무한반복하기 코드를 가져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밑에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카테고리에서 밑으로 스크롤하여 오브젝트 코디니 안녕하세요를 말하기 블록을 가져와 반복하기 안에 넣어줍니다. 그 후 핑퐁 로봇 지원 카테고리에서 동그랗게 생긴 근접 센서의 값이라는 코드를 가져와 안녕하세요를 대체하는 동그라미로 넣어줍니다. 자, 이제 코디니에게 큐브의 근접 센서 값을 통해 얼마나 물체가 가까이 있고 멀리 있는지 계속 말하게 하는 명령을 내려보았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코디니가 어떠한 수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큐브의 근접 센서에 손바닥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숫자가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니까 코디니가 어떠한 수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큐브의 하트면에 있는 근접 센서에 손바닥을 가져다 대고 숫자가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물체가 가까워짐을 인식하고 숫자가 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G큐브의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의 사용법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여행의 마무리를 하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저장하는 여행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AI 코디니에 접속해 블록을 조립하고 오브젝트에게 명령을 내리는 활동과 코디니와 G큐브를 연결해 로봇에게도 명령을 내리는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로봇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AI 코디니, G큐브와 함께 다양한 로봇 여행지로 떠나볼 것이니 여러분들 꼭 까먹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